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무려 1,500원 돌파 위기에 대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이미 소중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환율 1,500원이 넘어가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친절하고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환율이 우리의 재산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요즘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며 1,500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여 계실 텐데요. 이 고환율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환전할 때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는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거시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유발하며 금리 인상 압박부터 건설 원가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심리 위축까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지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환율 상승이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이고 파급력 있는 영향 중 하나는 바로 무시할 수 없는 금리 인상 압력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보유하고 있던 한국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화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즉 외국 자본의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이럴 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외국 자본이 무분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올리려는 강력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야 한국에 투자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멈추거나 심지어는 다시 한국으로 돈을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즉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몇 년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받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던 예비 매수자들의 경우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구매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각종 대출을 받아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달 나가는 이자 상환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저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로 많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던 분들은 이자 폭탄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주택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이자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선뜻 계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거니까요. 이는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 측면의 비용 상승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시멘트나 철근, 원유 등 건설 자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설업은 생각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재의 가격도 덩달아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1짜리 철근을 수입하는데 예전에는 1,200원을 지불했다면 이제는 환율 1,500원 시대에는 1,5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건설 자재의 수입 단가가 오르면 건설사들은 당연히 전체 공사비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이는 결국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싶어도 자재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내 집 마련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발주처나 조합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거나 심지어는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셨을 텐데요.
환율이 더 오르면 이런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원가 상승은 결국 신규 주택 공급에도 장기적으로 차질을 빚게 만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되는 복잡한 상황인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영향은 바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강력한 신호가 감지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위험 회피 성향을 강하게 보이면서 몸을 사리게 됩니다. 환율 불안정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집을 사면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게 되고,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섣불리 팔려고 하지 않는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 심리가 너무 극도로 위축되면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조차도 좀처럼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환율은 이러한 투자 심리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되는 거죠.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까지도 혹시 지금 집을 사면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위축은 시장의 유동성을 마르게 하고 결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그저 수수방관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달러를 공급하거나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를 유도하고 해외 투자를 독려하여 국내로 달러 유입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고질적인 환율 상승의 압력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국내 경제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제 상황, 특히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 워낙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국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끊임없이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과거 저금리와 환율 안정기에 누렸던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하고 무조건적인 기대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 금리가 왜 인상되는지,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묻지마 투기나 근거 없는 낙관론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오히려 위험한 시대가 된 거죠.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고민과 다각적인 정보 탐색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되거나 중동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는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를 강하게 만들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결국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불안정 요인들은 우리가 개인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둘째,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고, 이는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여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는 거죠.
미국의 경제 지표와 연준의 발표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가 짊어져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이는 소비 위축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환율 변동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율 1,500원 돌파라는 시나리오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여러모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기론을 조장하거나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어떤 경제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예측하고 인지하며 그에 대한 현명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경제 뉴스와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